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좀 특별합니다. 인간의 예술, 유머, 언어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독특한 능력들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공작새 꼬리처럼요, 이성을 유혹하려고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제프리 밀러의 책 The Mating Mind, 한국어판 제목은 연애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도 참고했고요.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 말고 성선택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적인 특성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했다는 밀러의 핵심 주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정신 능력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밀러는 인간의 마음이 단순 생존 도구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잠재적 자객에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구애장치 같은 거라고 주장하죠. 자연선택, 즉 생존하고요. 성선택, 그러니까 번식, 이 둘의 차이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복잡한 시 한 편 쓰는 게 당장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적응도 지표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예요. 밀러가 자주 드는 비유가 공작새 꼴인데요. 아, 그 화려한 꼴이요? 네, 그게 생존에는 엄청 불리하잖아요. 거추장스럽고. 하지만 암컷에게는 나는 이런 부담을 지고도 이렇게 건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증거요. 아하,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우리 놈 에너지의 한 20에서 25%를 쓰거든요. 엄청난 고비용 기관이죠. 그런데 이런 비싼 뇌를 유지하면서 창의력이나 언어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는 이렇게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가졌다라고 광고하는 행위라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조차도요. 단순히 정보 전달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재치 있는 대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상대를 유혹하는 그런 언어적 구애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밀러는 그렇게 봐요. 예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예술, 음악이요? 네, 생존이랑 직접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창의성이나 지능, 감수성 같은 걸 과시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도덕성, 친절함 같은 이타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도 빠질 수 없겠네요. 아, 그럼요. 유머는 정말 중요하죠. 지능과 사회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지표니까요. 듣고 보니 진짜 왜 그런 재밌는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유전자 신호를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밀러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럼 이런 특성들이 왜 그렇게까지 발달했냐? 이걸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가 폭주적 성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폭주적 성선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암컷이 약간 더 창의적인 수컷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아들은 더 창의적이 되고 딸들은 창의성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아, 눈덩이처럼 커지는. 네, 맞아요. 창의성 같은 특정 형질이 점점 더 과장되게 발달한다는 이론이에요. 지난 200만 년 동안 인간 뇌 크기가 거의 3배로 커졌는데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간은 다른 영장류랑 좀 다르게요. 남녀 모두 서로 짝을 고르잖아요. 상호 배우자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정신능력 발달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짝짓기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혹시 그런 비판은 없었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많죠. 밀러가 성선택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생존이나 사회적 협력 같은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좀 간과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또 이론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데 솔직히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마음 상태나 짝 고르는 기준 같은 걸 지금 와서 경험적으로 딱 검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가설이 너무 좀 추측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비판들도 당연히 고려해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The Mating Mind,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요. 다윈 이후에 좀 잊혀졌던 성선택이라는 관점을 다시 진화 논의의 중심으로 확 끌어왔다는 점이에요.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인간 본성, 특히 우리 마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새로운 시각이긴 하네요. 밀러는 진화 심리학자인데 이후에도 스펜테 같은 책을 통해서요. 소비 행동 같은 현대 사회 현상도 이런 진화적 관점으로 계속 분석하려고 시도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밀러의 주장은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예술, 언어, 유머 같은 능력들이요. 이게 생존 도구라기보다는 매력적인 짝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구애 장치로 진화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창의성이나 우리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 이런 이유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밀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 자신의 좋은 점을 막 부각하는 미덕 과시 같은 거나 아니면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들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현대 사회에 맞게 좀 변형된 또 다른 형태의 짝짓기 신호는 아닐까요? 와, 미덕과시나 소비 행동까지요? 네,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